안녕하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연구하는 노화 연구가 김철민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노화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단순히 얼굴에 생기는 주름이나 흰머리가 노화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아마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예전 같지 않다는 그 막연한 활력 저하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밥 한 끼, 잠 한 번 푹 자고 나면 에너지가 바로 충전되었는데 40대가 넘어가면서는 피로가 쌓여도 회복이 잘 안 되고 뱃살은 늘어나는데 살은 잘 안 빠지죠. 100세 시대는 이미 현실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2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남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과학적인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화의 가장 깊은 원인인 대사 시스템의 붕괴를 이해하고 이것을 되돌리는 NMN 기반의 핵심 솔루션과 영양사만의 식단, 루틴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활력을 앗아가는 노화의 비밀부터 파헤쳐볼까요? 노화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NMN입니다. NMN은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의 약자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이 물질은 우리 몸속에서 NAD+라는 생량 유지의 필수적인 물질로 변환되는 전구체입니다. 전구체란 최종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만들기 위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NAD+는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NAD+는 우리 세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마치 만능 에너지 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NAD+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세포 에너지 생산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발전소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때 NAD+는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NAD+ 없이는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장수 유전자 3T1의 에너지원입니다. 3T1은 흔히 장수 유전자 또는 DNA 손상 복구 효소라고 불립니다. 우리 세포의 DNA는 매일 수많은 손상을 입는데 3T1은 이 손상을 복구하고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3T1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NAD+가 있어야 합니다. NAD+가 부족하면 3T1은 손을 놓고 있게 되는 것이죠. 셋째, 노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대사회로를 조절합니다. NAD+는 단순히 에너지뿐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 혈당 조절, 지방 대사된 노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적인 대사회로를 조절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깊이 관여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핵심 무질인 NAD+가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NAD+ 수치는 40대 이후 20대의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화를 체감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NAD+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은 피로 증가 및 회복력 저하, 체력 저하 및 근력 감소, 체지방 증가, 특히 내장지방, 그리고 집중력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세포 발전소의 핵심 연료가 떨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NMN은 떨어진 NAD+ 수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충하여 세포 에너지 시스템을 다시 가동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노화를 일으키는 또 다른 핵심 요인은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능력의 상실, 즉 지방화산화 단백질의 기능 저하입니다. 노화는 단순히 주름이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은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 관여하는 핵심 지방화산화 단백질들이 나이가 들면서 20%에서 30% 이상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연소 시스템에는 네 가지 중요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PT1, 카르니틴 팔미토일 트랜스퍼레이즈 1입니다. 이것은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여보내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노화 시 이 관문이 닫히면 지방이 있어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몸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AMPK,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액티베이티드 프로테인 키네이스입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 에너지 부족이야를 감지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을 태우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명령하죠. 하지만 노화시 이 스위치 기능이 약해져 에너지가 부족해도 지방을 태우라는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PPAR-알파, 퍼록시선 프로모터 액티베이티드 리셉터 알파입니다. 이는 지방 연소와 관련된 유전자를 켜는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노화시 이 조절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지방 연소에 필요한 수많은 유전자들이 잠들어 버립니다. 네 번째는 PGC1알파, 퍼록시선 프로모터 액티베이티드 리셉터 감마 코액티베이터 1입니다. 이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 생성 및 재생을 지휘하는 사령관 역할입니다. 노화시 이 사령관의 힘이 약해져 미토콘드리아가 나이가도 재생이 잘 안 되거나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생성이 더뎌집니다. 나이가 들면 이 중요한 단백질들의 활성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능력을 크게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이 안 타서 생기는 문제이며 이것을 대사적 노화라고 부릅니다. 이 대사적 노화가 바로 중년 이후의 만성 피로, 급격한 체중 증가, 내장 지방 축적, 관절 문제, 혈관 문제의 중심이 됩니다. 결국 노화 지연의 핵심은 NAD+를 보충하고 이 지방산화 단백질들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화의 원인이 NAD+ 감소와 지방산화 단백질 감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노화 지연의 핵심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NMN이 바로 이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연결하는 회복의 고리 역할을 합니다. NMN을 섭취하여 우리 몸의 NAD+ 수치가 다시 증가하면 다음과 같은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NAD+ 증가는 장수 유전자이자 DNA 복구 효소인 siRT1의 활성을 극대화합니다. siRT1이 NAD+라는 연료를 얻어 강력하게 활성화되면서 세포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다음으로 활성화된 siRT1은 곧바로 지방을 미토콘드리아로 들여보내는 CPT1 단백질의 생성과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닫혔던 지방연소의 관문이 다시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쌓여있던 지방산들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NMN은 간접적으로 AMPK의 활성도 증가시킵니다. 에너지 부족 스위치나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방을 태우는 명령이 더 적극적으로 내려지고 혈당을 사용하는 효율도 높아져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의 사령관인 PGC1알파의 활성입니다. 이 사령관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낡고 효율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는 교체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생성됩니다. 세포 발전소의 숫자와 성능이 동시에 향상되는 것입니다. 즉, NMN은 단순히 젊어지는 약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 무너진 세포 발전소, 즉 미토콘드리아의 연료, NAD+를 공급하고 핵심 작동 스위치를 다시 켜서 에너지 시스템을 되살리는 대사회복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기에 식사 및 운동 루틴을 함께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노화 속도를 확실히 늦추는 강력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화 지연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이 보충제보다 먼저입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미토콘드리아와 지방산화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핵심 성분을 가진 식품들로만 이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푸드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안토시아닌 식품입니다. 대표 식품은 블루베리, 마가목, 아로니아, 검은 콩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동시에 지방산화 단백질 중 CPT1과 PPAR-알파의 활성을 직접적으로 도와 지방연소를 촉진합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증가시켜 세포 발전소의 성능 자체를 높입니다. 또한 혈관 노화의 주범인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여 혈관 노화 지연에도 탁월합니다.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분말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녹차, EGCG, MK 액티베이터입니다. 대표 식품은 녹차입니다. 녹차에 풍부한 EGCG 성분은 지방연소의 스위치인 AMK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물질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EGCG는 우리 몸이 마치 운동한 것처럼 에너지 부족이다고 느끼게 하여 지방을 태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식사 중이나 식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면 지방 연소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대표 식품은 고등어, 연어, 정어리, 들기름, 아마시입니다. 오메가3는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을 노화를 늦추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막 구조를 최적화하여 지방연소 효율 자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지방을 태우는 공장이 더 잘 작동하도록 기름질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거나 양질의 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발효식품입니다. 대표 식품은 김치, 청국장, 된장, 요구르트입니다. 장내 세균충은 단순한 소화를 넘어 전신염증과 대사 속도에 깊이 관여합니다. 발효식품을 통해 유익균을 늘리면 장누수 및 전신염증이 낮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대사 속도 자체를 올려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매 식사마다 김치,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곁들이고 간식으로 무가당 요구르트를 섭취하여 장 건강을 관리하세요. 다섯 번째,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왜 근육이 노화 지연에 필수적일까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총량이 줄어들어 대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매 식사마다 체중 킬로그램당 약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여 근육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단과 더불어 운동은 지방 산화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중년의 몸 상태와 노화 지연에 최적화된 지방 산화 3단계 루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매일 슬로우 조깅 30분 40분, 지방 산화의 왕입니다. 빈도는 매일, 강도는 가볍게 대화가 가능할 정도, 즉 심박수 최대치의 60에서 70%를 유지합니다. 슬로우 조깅은 지방 연소 효율이 가장 높은 운동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지방 산화 관문인 CPT1과 지방 연소 유전 조절자인 PPAR 알파의 활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중년에게는 관절의 부담이 최소화되면서도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력 회복 운동입니다. 두 번째, 주 2, 3회 근력 운동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유지입니다. 빈도는 주 2, 3회, 격일입니다. 운동 예시는 스쿼트, 런지, 플랭크, 덤벨 프레스 등 대근육 위주의 전신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이며 이는 곧 미토콘드리아 저장소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육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율이 높아져 쉬고 있을 때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는 중년 이후 활력 유지와 면역력에 필수적입니다. 2. 주 1, 2회 가벼운 인터벌 트레이닝 AMPK, PGC1알파 강력 자극 빈도는 주 1, 2회이며 루틴 예시는 40초 빠르게 움직이기, 20초 천천히 회복하기 타임주 10세트, 총 10분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과 같은 고강도 활동은 AMPK와 PGC1알파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AMPK 스위치를 순간적으로 켜서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PGC1알파 사령관을 움직여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재생을 유도합니다. 다만 고강도 운동은 관절 부담 및 활성산소 증가 위험이 있으므로 중년에게는 가볍게 혹은 본인의 최대치보다 조금 낮게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무리하지 마십시오. NMN은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효과적인 섭취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섭취량 체크. 일반적인 연구와 전문가들의 권장량은 1일 250mg에서 500mg 사이입니다. 1일 1000mg 이상의 초고용량 섭취에 대해서는 아직 장기적인 인체 연구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기저질환 및 특수 상태. 평소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특히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나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 및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 연구가 부족하므로 섭취를 금지합니다. 제품 선택 기준 가장 중요. 반드시 GMP나 ISO 인증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제조 기준을 준수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NMN은 원료의 순도와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품 레이블을 통해 NMN의 순도, 즉 퓨리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며 최소 98% 이상의 고순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NMN, NAD+, 지방 산화 단백질, 미토콘드리아라는 과학적 키워드를 통해 노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0세 시대는 이미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40년, 50년의 질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노화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NMN은 무너진 시스템을 되살리는 효과적인 회복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안토시아닌과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과 슬로우 조깅과 근력 운동이라는 올바른 루틴이 결합될 때 비로소 노화 지연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지금 관리하는 사람만이 70대, 80대에도 여전히 걷고 여행하고 운동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보다 더 깊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